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소를 많이 챙겨 먹고 음식 섭취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한편 임신 중에는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움직임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 중 몸무게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굳이 임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활동량을 많이 줄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대다수의 임산부들은 얼마나 살이 찌는 게 맞는지, 체중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을 잡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임산부의 몸무게,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임산부의 체중 관리 방법과 임산부 식단 가이드, 임산부에게 좋은 운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체중에 왜 신경 써야 할까요? 임신 중에 체중 증가는 당연한 일이고 또한 산모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작정 많이 먹게 되면 임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산후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그리고 임신 중독증에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신 후 살이 찌는 것이 싫어서 음식을 많이 가리는 것도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적은 체중 증가와 많은 체중 증가는 산모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임신 중 산모의 체중은 태아의 성장뿐 아니라 체내 대사 변화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태아의 무게는 임산부 평균 체중 증가의 4분의 1보다 적은 수치를 차지할 뿐 체중 증가의 대부분은 혈액과 영양소를 태아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체액이 차지하게 됩니다. 임신 중 기준보다 체중 증가가 많이 있을 경우 거대하나 과체중화 출산 위험이 높아지고 임신 중독성, 제왕절개분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급격한 체중 증가는 출산 후 산모의 비만을 유발하고 아기 또한 비만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비만 산모는 일반인보다 유산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인 초고도 비만인 경우 일반인에 비해 태아의 조기 사망률이 2에서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인해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신 초기 태아의 무게가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몸무게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산부의 같은 경우 몸무게 변화는 거의 없거나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임신 중 지나친 체중 감소와 임신 중기 이후에도 체중 증가가 없거나 영양 결핍인 경우 저체중화 출산, 유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 몸무게 증가는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임신 1분기에는 체중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2분기와 3분기에는 저체중이나 정상체중 임산부의 경우 주당 0.45kg 정도 느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체중 임산부의 경우는 주당 0.23kg 정도 체중 증가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들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신 중에는 골고루 음식들을 섭취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임신이 불안정하여 유산 위험성이 높고 입덧도 심한 시기라 산모가 맛있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덧이 심해서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 해서 절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이라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임신 기간 내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식성분은 필수로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엔 임신 전과 비슷한 양을 섭취하시면 되고 임신 중기에는 매일 300칼로리 더 섭취하시다가 임신 후기쯤 되면 매일 500칼로리씩 더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임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을 줄이고 임신 중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 아마인을 섭취하여 아이의 성장과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엔 얼마나 섭취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가 더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 섭취 시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처럼 혈당을 급하게 오르내리게 하여 허기를 쉽게 느끼게 만드는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콩, 고구마 등의 복합 탄수화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양질의 단백질, 섬유질, 엽산, 비타민 등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채우기입니다. 음식 섭취만으로 영양소가 모두 채워지면 좋겠지만 평소 음식만으로는 임신 중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우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임신 초기 엽산 섭취와 중기 이후 철분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엽산제와 철분제는 꼭 필수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적게 자주 먹고 규칙적인 식습관. 건강한 식사와 간식을 조금씩 여러 차례로 나눠서 섭취하고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규칙적인 시간대에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이라면 낮은 칼로리의 음식 고르기. 예를 들어 유제품인 우유와 크림치즈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유가 칼로리가 훨씬 낮습니다. 같은 영양소라면 이왕 칼로리가 더 낮은 음식을 고르는 게 임산부에게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임산부의 체중 조절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간단히 차려 먹기 좋고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오트밀은 굉장히 포만감을 주는 음식인데요. 오트밀에 우유를 부어 먹기도 하지만 오트밀, 죽, 오버나이트 오트밀 등의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기호에 맞게 섭취하시면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 단백질 등 신체 기능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면역체계 강화, 혈당 수치 안정화, 에너지 제공, 소화 개선, 체중 조절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이실 것 같은데요. 고구마의 천연 당분은 혈류로 천천히 방출되어 피로와 체중 증가와 관련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저염식 다이어트에 효과적인데 몸속 염분을 밖으로 배출해 붓기를 줄여주고 신장 활동을 보호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식이섬유, 철분 등이 풍부해 임산부 건강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요거트에 넣어 먹기도 하고 주스로 갈아 마시기도 하는 등 작고 활용도가 높은 과일들이 영양소는 물론 체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황산화 능력이 뛰어나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또한 노화 방지와 함께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도 좋고 입덧에도 부담이 없어 섭취할 수 있어서 임산부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산모의 건강은 물론이고 태아의 건강에도 중요하며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전에 한 잔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은 갈증과 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한 잔을 마셨는데도 배가 고프다면 과일과 채소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생수 섭취가 어렵다면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 등으로 대체하여 섭취해 주시면 되고 물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탈수 예방, 깨끗한 피부, 요로 감염증 예방, 부종 예방, 변비 예방 등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하루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꼭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산모에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지만 무조건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적절한 운동과 활동도 중요한데요. 임산부에게 좋은 운동들을 적당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근력, 인대 및 관절을 균형 있게 강화시켜서 임신 중 시키기 쉬운 허리와 골반 통증을 줄여주고 변비나 우울증처럼 임산부들이 경험하는 부작용들을 호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태아에게 영양소를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고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임신 중독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의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을 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임산부 요가는 심리적 안정에 좋아 임신 중 우울증,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줘 피로도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부종, 허리 통증, 골반 통증 예방에도 좋고 골반 근육 단력이 되면서 출산 시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신 초기에는 태반이 불안정하고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산모의 컨디션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데요. 가급적 16주 이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많아서 소변은 미리 보시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요가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요가를 해야 한다면 2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요가 이후에는 목욕보단 가벼운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산부 수영입니다. 수영은 임신 전반을 걸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로 몸이 무거워지는 임신 후기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물속 부력으로 허리나 무릎 관절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궁에 뭉친 우려를 풀어주고 요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저병의 경우 자궁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수영장 근처가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영으로 인해 자궁 입구가 넓어지는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유산 또는 조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나 임신 중독증, 당뇨, 심장 질환 등이 있는 임산부들은 수영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임신 전에도 운동을 해본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걷기나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체중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 후에 산모님들께 생긴 갑작스런 신체 변화나 부작용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산모의 건강이 아이에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은 건강관리에 꼭 힘써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를 저희 임출TV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